자, 이 기자, 이건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돌이 갓 지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던 2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난해 2월에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아들과 함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정황이었는데 결국에 본인은 목숨을 건지고 아들만 숨지게 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도 아이를 방임하고 또 이마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자, 지금 뭐 이 기자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20대 남성, 20대 남성 아이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 번개탄을 피웠다. 일단 정황상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네,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묘사는 피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있는 방에서 외부의 창문과 같은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이 만들어 놓고 번개탄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후에 그 현장을 약간 떠났습니다. 문을 열고 떠났고, 그리고 아이는 그 자리에 있다가 그대로 좀 숨지게 됐습니다. 사인이 나중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 당시 사용된 도구로 이용해서 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데 문제는 그 예약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와 형 같은 가족들에게 이 문자가 가면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밤에 전송되도록 예약 문자를 보내놨는데 그 다음에 이 문자를 나중에 봤잖아요. 받고 나서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와서 살아 있었고요. 구조를 해보니까. 그리고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번개탄을 피워서 진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생각이면은 수면제를 먹겠죠. 예? 근데 자기는 보십시오. 화장실에서 피운 번개탄 연기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뭐가 됐든 승 의원님, 이건 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만약에 같이 했다 할지라도 저는 아이에 대한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주체적인 어떤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해야지 왜 같이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과정에서 당의 피해자는 이런 진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차와의 갈등 관계가 있었다. 피해자 양육과 관련된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부모에게 조금 맡아서 키워달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맡아주지 않아서 그 부모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는 설득되지 않는 일이고, 그냥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진리와 정의님이 그러시네요. 아들을 죽여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요. 라고요.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건 명백한 계획살인이다 얘기를 했다고요. 네, 승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과 똑같이 취지로 말했습니다. 똑같은 취지. 그러니까 계획살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연기에 의해서 질식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 직후에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컴퓨터를 하다가 그러다가 연기가 나와서 질식될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가다가 쓰러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살았지만 아이는 그대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 판단은요? 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결과가 발생했으면 미필적으로나마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것도 넘어서 미필적인 고의도 아니다. 이건 확정적으로 아이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설령 처음 범행을 시작할 때는 자신 역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스스로 중단하고 도망쳤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하지만 아들은 결국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뒤집어지실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심에서 무려 징역 7년형이 감형이 됐어요. 일단 그 고의의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확정적 고의, 나는 저 사람을 죽일 거야. 이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죽을 수 있는데 아이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거든요. 고의의 정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1심의 확정적 고의라는 판단을 뒤집어서 이 남성, 이 아이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본인도 하는 것처럼 꾸며서 아들만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확정적 고의인데 예.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면 이 사람도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다. 같이 있었던 것 같다. 같이 있었던 공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관 몰고 바깥으로 나간 건 아니고 예. 같은 공간 안에 있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이해가 되진 않는데 아까 저녁에 발송되도록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처하고 뭐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약 문자. 그렇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와서 구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불충분하지만 아들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조금은 있었다고 보인다.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징역 17년은 너무 과하다 해서 7년을 감형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네? 감형이요? 하시면서 지금 다들 놀라고 계시는데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극단적 선택, 예약 문자. 자, 승 의원님. 예. 저는 앞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약 문자, 그게 저는 오히려 약간 좀 트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안 그래도 저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기록을 좀 보면 좋은데 예약 문자라는 게 예를 들어 1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와 동시에 1시에 같이 이렇게 보냈으면 예를 들어 구조하러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이 1시인데 예약 문자를 2시나 3시에 보냈으면 사실 그거는 예약 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첫 번째 그 예약 문자가 언제 발송됐는지를 지금 기록을 열어봐도 이 안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저는 앵커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 이 아이는 어느 정도 훨씬 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됐고 자기가 우연하게 발견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느냐라는 점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과 변호인이 이제 부딪혀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을 못했다는 부분은 나와 있는 거라서 사실 이게 지금 항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참 상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고할 수 있으면 상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법리적인 부분에서 심리 미진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확정적 고의를 가졌는지 미필적 고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재판부 판단은 사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주목을 했던 건 이 사람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처음부터 아이를 방임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뭐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나 홀로 양육하면서 생기는 그런 극단적인 스트레스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저런 사정을 다 종합해 본다면 현재 나와 있는 기록상으로 내용은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재판부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에 반하는 다른 추가적인 증거나 관련 자료들이 있다면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제 법리 관련된 문제니까 예. 한번 다퉈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